원래요, 내신은 누가 출제하고 채점하나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내신 부풀리기가 심하다. 어쨌든 만약에 외부기관이 내신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능 이원화와 내신 외부평가제 도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능을 도대체 어떻게 이원화시킨다는 건지, 학교의 내신을 외부에서 평가한다는 게 뭔 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능을 이원화시킨다. 그럼 무엇을 이원화시키느냐? 바로 평가 과목을 구분 짓는다는 건데요. 먼저 수능 1에서는 언어와 수리 능력을, 수능 2에서는 선택 과목을 치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특히 수능 2에서는 기존의 오지선다형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과 논술형 문항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술형 문항에 가중치를 더 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이 말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 2에 더 높은 비중을 둘 수도 있다라는 말로 귀결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초등 학부모님들이 꽤 많으실 테니까 여기서 드리는 질문. 자, 수능은 상대평가일까요? 절대평가일까요? 네, 정답은요, 둘 다 맞습니다. 현재 수능은요, 영어랑 그리고 한국사 이렇게 두 과목은 9등급제 절대평가가 적용되고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예요. 그런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국어와 수학 같은 주요 과목도 절대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주요 과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문항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수능 이원화 제도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국어와 수학 같은 주요 과목조차 절대평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나면 서술형 문항이 더욱더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변별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내신 외부평가제에 대해 설명드리면요. 원래요, 내신은 누가 출제하고 채점하나요? 당연히 학교 선생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이 공정하지 않다. 내신 부풀리기가 심하다. 그러니까 단위 학교가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평가하자는 거예요. 이때 내신이라고 하는 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말하는 거고, 수행평가는 기존대로 단위학교에서 관리하고요.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똑같은 시험지로 내신을 평가한다면 내신 변별력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말대로라면 내신의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이 시험지로 출제된 내신 문제들, 이 내신 점수도 관리 잘 해야 되겠죠. 애들 부담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외부기관이 내신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학교 간 점수 비교가 한눈에 들어오겠죠. 이건 결국 학교의 서열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집니다. 공정성은요,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들이내미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군가에게는 특권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차별이에요. 억압적인 요소예요. 출발선이 다른 아이들에게 아이들 개개인의 환경적 차이, 개인차를 무시하는 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간과한 거예요. 아니, 계속해서 학교의 자율성, 교사 교육과정, 개별 학교의 자율시간 확대, 학생 맞춤형 수업을 하라 이렇게 강요하면서 내신 평가는 획일적으로 한다고요? 이건 결국 학교 간 학력 편차를 구분짓는, 비교하는 그런 잣대 또는 자료로 활용되겠죠.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에 역행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논의를 누가 한지 아세요? 국회의원, 교육부 당연히 포함은 되어 있겠지만 표면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각종 좋은 정책들을 내면서 이런 교육 수요자들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가교육발전계획이 확정되어서 공개된 건 아직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 한창 작업 중이고 2026년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생긴 제도냐면
보면 원래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희생되는 건 아이들이랑 학교인 거예요. 교육을 백년대계라고 일컫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신중하게 논의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분야가 바로 교육인 거예요. 그래서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일관성 있게 실천하자. 잘 만들어서 쭉 이어가게 하자. 중간에 자꾸 틀지 말고 이런 의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년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계획이 다 완성되면 2026년부터 35년까지 쭉 적용이 될 거예요. 계획대로라면 이 교육발전 계획 속에 각종 정책들의 시한이 올해 9월까지 지금 당장이죠. 다 마련된 뒤에 내년 3월에 완벽하게 완성하는 건데 지금 한창 열심히 달리고 있겠죠. 이 와중에 슬쩍 공개된 일부의 내용이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아닐 뿐이라고 해요. 당연히 여론을 살펴보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최종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린 또 그냥 지켜보고만 있으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수능이 이원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리고 고교 내신을 외부에서 평가하느냐 마느냐 이건 명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명확한 추세는 서술형과 논술형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능 체제의 변화 흐름이나 내신 문제 출제 경향을 살펴봐도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를 살펴봐도 결국 해가 갈수록 서논술 비중은 커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 우리 아이들은 잘 쓰는 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읽는 아이에서 머무르지 않고 쓰는 아이로 거듭나야 돼요. 자신이 아는 것만큼은 적어도 자신의 글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 이걸 꾸준히 길러주세요. 특히 논리적인 글쓰기요. 쓰기에 근력이 붙으려면 주기성과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쓰기 경험을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읽는 아이에서 쓰는 아이로 더 성장시키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추세를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수능 이원화와 고교 내신 외부 평가제에 대한 정보를 나눠드렸는데요. 이 시안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점점 더 서논술형 평가는 그 비중이 더 커질 테니까 그에 대한 준비는 초등 때부터 단단하게 다져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글쓰기 근력은 단번에 붙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